출장 간다던 그날 밤, 남편의 캐리어에서 성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사카 이자카야 로고가 선명했죠. 그런데 남편은 분명 도쿄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위에 놓인 결혼 반지.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던 걸까요? 발령 축하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까지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5세 최서윤입니다. 17년차 보험조사관이고 남편과는 2008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직업 특성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몸에 배어 있죠. 영수증 하나, 통화 기록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 오지우는 그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서윤아, 집에서까지 조사관 모드야?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오지우는 47세 물류회사 부장입니다. 해외 지사 발령이 꿈이었죠. 특히 일본 지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남편의 꿈이니까요. 여보, 오늘도 학원이야? 응, 발령 심사에서 일본어 실력이 중요하대. 열심히 해야지.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나중엔 거의 매일 갔습니다. 퇴근 후 바로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중2입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죠.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학원 갔다 오면 향수 냄새가 나요. 아빠가 향수를 뿌렸나 보지. 아니에요. 여자 향수 같아요. 아이의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17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오지우는 집에 오면 반지를 벗어서 트레이에 올려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잘 때도 끼고 있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밥 먹을 때도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죠. 메시지 알림음을 꺼놓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옥 여사는 아들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해외 발령 받는구나. 일본어도 열심히 배우고 정말 대견해. 69세의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출세하는 게 당신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밤 오지훈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학원 교재를 봤습니다. 일본어 입문서였는데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교재 사이에 끼워진 명함. 사에키 나오 일본어 강사. 33세 제1교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뒤에는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수고했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적혀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험조사관입니다. 증거 없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조사해야 한다고. 남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센세였습니다. 일본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밤 11시에 학원 선생님이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지훈이 나와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죠.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슬쩍 봤더니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하트라니.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지훈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직업상 카드 내역 분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최근 3개월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학원비는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JLPT 응시료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이 여러 번 결제됐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료는 5만 원 정도인데 왜 30만 원씩 여러 번 나간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결제처가 여행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훈 고객님 대신 문의드립니다. 최근 결제 내역 확인 좀 하려고요. 아, 네, 오지훈 고객님. 항공권 분할 결제 중이시네요. 오사카행 왕복 티켓, 이메요. 이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와 출장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지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오사카 출장이야. 1박 2일로 갔다 올게. 회사 출장이야. 응, 일본 바이어 미팅이야. 부장들 몇 명 같이 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인사팀 지인에게 확인한 결과 다음 주 해외 출장 일정은 없었거든요. 오지훈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와 오사카에 가는 걸까요? 저는 오지훈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학원 수료식 사진이었습니다. 오지훈과 나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죠. 그리고 목에 같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커플 스카프처럼 보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중이야. 엄마, 요즘 아빠가 이상하죠? 저도 느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4살 아이도 느낄 정도로 오지훈의 변화가 뚜렷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 박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뭐해? 표정이 요즘 안 좋던데.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데. 조사 전문가잖아.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조사 전문가였죠. 이제 제 능력을 사적으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오지훈의 학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몰래 따라온 거죠. 카페 창가에 앉아 학원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8시 30분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오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죠. 사진에서 본 사에키 나오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죠. 둘은 학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이자카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식 선술집이었죠.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죠. 오지훈과 나우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나우가 오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지훈은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마주 잡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보험조사관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 잡은 모습 포함해서 여러 장을 찍었죠. 그리고 테이블을 유심히 봤습니다. 성냥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자카야 로고가 선명했죠. 1시간쯤 지나자 둘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오지훈이 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습니다. 둘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강남역까지요. 나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역이면 나우의 집이 있는 곳이겠죠. 둘이 함께 간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요? 회사 일이 있어서. 아빠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도 늦나 봐요. 11시가 넘어서 오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죠. 여자 향수였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던 겁니다. 많이 기다렸어? 오늘 수업이 길어서. 괜찮아. 씻고 자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발령 축하 모임이 2주 후였죠. 그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오지훈이 말한 출장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지훈은 캐리어를 들고 나갔습니다. 1박 2일 갔다 올게. 일요일 저녁에 봐. 조심히 다녀와요.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쉬워진 건가요? 17년의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오지훈이 나간 후 저는 회사 인사팀 김 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보험조사 건으로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죠. 김 대리님, 오지훈 부장님, 출장 일정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 부장님이요? 잠시만요. 이번 주 출장 일정 없는데요. 다음 달에 중국 출장은 있고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지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항공권 이매, 오사카행.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지훈 고객님, 항공권 출발 시간 확인 좀 해주세요. 오후 2시 인천공항 출발입니다. 오지훈님과 사에키나오님 두 분이요. 확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일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지훈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불륜 여행을 가다니.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 읽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 씨 일본에 와서 함께 살아요. 도쿄 지사 발령 받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나오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17년의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4살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오지훈에게 우리는 이미 과거였던 겁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사카 호텔 예약 내역이 있었죠. 트윈룸이 아닌 더블룸이었습니다. 관광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오사카성 도톤보리 우메다. 연인들이 가는 코스였죠. 저는 모든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이메일 카드 내역,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예약 내역.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조사 보고서 만들듯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부탁이 있어. 뭔데? 심각한 목소리네. 오지훈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증거 수집 중인데 도와줘. 뭐라고? 오 부장이? 믿기지 않는데. 도윤은 충격받았지만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조언해줬죠. 일요일 저녁 오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출장 어땠어요? 힘들었어. 일본 바이어들 까다로워서. 거짓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캐리어를 열어보니 오사카 기념품이 있었죠. 타코야키 과자와 인형들. 출장 갔다 온 것처럼 위장하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학원에서 스피치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일본어로 발표하는 공개 행사였죠. 오지훈도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여보도 와서 봐.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럴게요.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나우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할 기회이기도 했죠. 행사 당일 학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왔더군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옆에 나우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젊고 예뻤습니다. 오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주제는 함께 가고 싶은 도시였죠. 오지훈은 유창한 일본어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오사카성을 보며 미래를 약속하고 도톤보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구를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나우를 쳐다봤거든요. 나우도 미소 지으며 바라봤죠. 언젠가 그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같은 집 열쇠를 갖고 싶습니다. 같은 집 열쇠. 동거를 암시하는 거였죠. 청중들은 로맨틱하다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오지훈과 나우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런데 목에 두른 스카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둘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의 스카프였죠. 커플 스카프였습니다. 대놓고 커플임을 과시하는 거였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발표 잘했어요? 응, 잘했어. 근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발령 축하 모임이 3일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기로 했으니까요. 발령 축하 모임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조사관으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죠.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학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학원 원장 김세라를 찾아갔죠. 보험조사건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학원 출입 기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험조사 관련해서 필요해서요. 아, 네, 가능합니다. 어느 기간 걸 보시려고요? 3개월치 출입 기록을 받았습니다. 오지훈이 수업 시간 외에도 자주 왔다는 게 확인됐죠. 그것도 나우가 있는 시간에만 왔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내역 정리였습니다. 6개월치를 뽑아서 분석했죠. 이자카야 결제 내역이 32번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곳이었죠. 3장에서 제가 찾아간 그곳이었습니다. 택시 이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에서 택시 회사와 차량 번호를 찾았죠.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행선지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나우의 오피스텔 주소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뒤졌습니다. 나우의 계정을 찾았죠.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오사카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지훈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자 손이 찍힌 사진이 있었죠. 결혼 반지를 뺀 흔적이 선명한 손이었습니다. 성냥곽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3장에서 가져온 그 성냥곽 덕분에 이자카야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죠. 그곳 사장님께 확인한 결과 오지훈과 나우가 단골이라는 증언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오지훈 부장의 이중생활이었죠.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출입기록 증언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박도윤이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완전 법정 증거 수준이야. 이 정도면 반박 불가능하겠는데. 발령 축하 모임에서 공개할 거야. 시어머니 앞에서. 와, 대박이다. 마지막으로 오지훈의 트레이를 사진 찍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놓여 있는 모습을요. 1장에서 언급한 그 복선이었죠. 마음이 떠난 신호였던 겁니다. 발령 축하 모임 전날 밤 오지훈이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야. 일본 지사 발령 확정이래. 축하해요. 축하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기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발령 축하 모임이었죠. 친척들도 왔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일본 지사장이 됐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시어머니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지훈도 겸손한 척하면서도 기뻐했죠. 어머니 덕분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서윤이도 고생 많았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뒷바라지라. 그동안 제가 한 게 뒷바라지였다면 오지훈이 한 건 뭐였을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어머, 서윤이가 뭘 준비했대?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지훈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남편의 일본 지사 발령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죠. 오지훈 부장의 이중생활. 순간 오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조금만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결혼반지 사진이었습니다. 트레이 위에 놓인 반지.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죠. 6개월 전부터 매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집에서 반지를 벗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였죠. 다음은 JLPT 응시료 명목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항공권 대금이었다는 설명과 함께요. 30만 원씩 나눈 건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겠죠. 오사카 여행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우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것들이었죠. 남자 손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에키 나우 씨와 오사카 여행이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아, 설명해봐. 오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나오 씨는 그냥 일본어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왜 오사카 여행을 같이 가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학원 스피치데이 영상이었죠. 오지훈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집 열쇠를 갖고 싶다고 하셨죠. 저와는 이미 17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 단체 사진의 커플 스카프를 확대했습니다. 커플 스카프예요.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 우연일까요? 오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신이 없었어.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실수가 6개월이나 돼요? 매일 거짓말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오지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죠. 지훈아, 이게 사실이야? 오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우였습니다. 오지훈이 연락했나 봅니다. 여보세요? 오지훈 씨 부인이시죠? 저는 세키나오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오지훈 씨와 사랑하는 사이예요. 일본에서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치명적인 순간이었죠. 나오 씨, 그건 불륜이에요. 오지훈은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어요. 나우의 뻔뻔한 태도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오지훈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오지훈 씨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순간 오지훈과 나우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오지훈은 실수라고 했지만 나우는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오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난 놈. 가족을 배신하다니. 축하 모임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장의 복선을 회수했습니다. 반지를 트레이에 놓는 건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였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빨리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도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은 빨리 끝났죠. 오지훈은 일본 지사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회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죠. 불륜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 영업소로 좌천됐습니다. 나우와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나우는 일본으로 돌아갔죠. 결혼 약속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으니까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그런 놈인 줄 몰랐어. 어머니 잘못 없으세요. 준호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빠를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불쌍해요. 혼자 지방에 있대요. 그래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겠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혼 사건을 통해 조사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연봉도 올랐고 일도 재미있습니다. 가끔 오지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들이죠.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일본어 학원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피치 데이가 떠오르죠. 오지훈이 발표했던 그 장면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던 그 말. 이제 저도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일이니까요. 학원 선생님이 인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발표회에서 오지훈이 반복했던 그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모든 게 끝났습니다. 17년의 결혼도 믿음도 사랑도.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엔 항상 긴장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거짓 없는 삶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박도윤이 가끔 농담을 합니다. 서윤아, 내가 조사 안 했으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모르고 사는 게 행복일까? 알고 선택하는 게 행복일까? 당연히 알고 선택하는 거지. 그게 진짜 인생이잖아. 맞는 말입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낫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자카야 성냥곽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증거품이 아니라 기념품으로요. 그 작은 성냥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준 열쇠였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성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학원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만약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보험조사관의 직업병이 저를 구했으니까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진실을 찾아준 거죠. 발령 축하 자리는 파국의 자리가 됐지만 동시에 새 출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낡은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반지는 이제 트레이에 놓지 않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언젠가 준호가 결혼할 때 물려줄 생각입니다. 반지와 함께 이야기도 들려줄 겁니다.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정말 수고했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도 1년의 이혼 과정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도. 모두 수고했습니다.